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우황식입니다.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2021년도 교육대 정시 면접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0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튜버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연예인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나옴직하지 않나요?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너는 이 다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? 그랬을 때 저 유명한 유튜버 될 겁니다. 왜 그러니? 그러면 돈 많이 벌 겁니다. 인기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.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? 유튜버가 되는 것이 또 연예인이 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닐 텐데 또 선생님 나름대로 지도해야 할 것이 있겠죠. 두 번째는 항상 나오는 문제죠. 이번에 수시에도 두세 대학에서 출제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강의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있고 부정적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, 또 부정적 측면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심화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해서 4년의 교사가 된다면 아마 코로나 시대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세 번째로 기후 변화가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? 여러분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한 지구의 변화가 오고 있죠. 그러면 온난화는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. 또 기후변화 이후에 생긴 영향들의 대처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1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죠. 네 번째,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것이죠.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또 그 변화에 대처해야 할 방법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. 여긴 당연히 인공지능 AI가 교단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사의 설 자리, 또 AI가 대체할 만한 직업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다섯 번째로 이거 참 난감합니다. 우리는 이야기할 때마다 창의적인 교육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자네가 교단에 선다면 창의적인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죠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어떤 것이 창의적인 학습일까요?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하브루타, 유태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도입하자. 그리고 핀란드, 노르웨이의 선진화된 교육을 수용하자라고 하는데 그 교육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, 이론만 들여오는 것은 아닌지,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는 그들이 본받아야 할 교육이 없는지, 역수출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,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입니다. 여섯 번째, 왜 자네는 초등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계기를 이야기해봐라. 그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, 내성적일 때 늘 돌봐서 적극적으로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등등등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?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일곱 번째, 여러분 만약에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환을 마련하고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학생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 방법. 여덟 번째, 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어디에 역점을 두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인성교육이냐 아니면 전문 지식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예체능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인가 등등 많겠죠.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성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인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아홉 번째,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.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있는데 언제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? 비장애인 일반 학생들과 함께
수업을 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지만 비장애인이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또 본인이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, 그래서 학교를 떠났을 때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또 비장애인과 협력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, 오히려 통합교육 한다는 미명하에 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맞춤식에 최적화된 장애인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. 10번째, 문이과 통합교육. 과거에는 문과, 이과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눠져서 전문화된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통합됐죠. 여기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해서 나옴직한 10개의 항목을 생각해 봤는데 다음에는 10개 정도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없겠죠.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해서 5단 구성으로 간다면 좀 탄탄한 논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교육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, 불안해하지 마십시오. 천천히 차근차근 또박또박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면대면의 면접도 있지만 또 영상을 통한 면접, 또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 잘 하셔서 소망하는 교대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나옴직한 예상 문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